도내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찾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주 덕진보건소가 시의원들의 도를 넘는 유치 경쟁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끝없는 대립과 갈등, 결국은 교육사업의 차질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환자 발생이 없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복기간 경과로 관리에서 해제되더라도 완벽한 방역을 위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동안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순창 정형외과 관련자 등 46명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일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있는 66명이 추가로 통보돼 관리 대상은 20명가량 증가한 69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전수조사도 한다, 접촉자를 파악한 결과를 각 시도로 지금 통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 잠복기가 경과한 뒤에도 별도의 밀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중에 순창 주민 등 600여 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별로 자체 관리 기간을 5일에서 7일 정도 추가로 배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해 잠복기 이후 메르스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격리 조치된 200여 가구 700여 명에 대해 2억여 원의 긴급 생계비도 지원됐습니다. 격리자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왔고요.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분 전체 생계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격리 일자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메르스로 격리 조치된 경우로 1인 가족은 40만 원, 2인 가족은 69만 원, 4인 가족은 1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메르스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 전염연구소가 도내에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말 정부가 370여억 원을 들여 준공한 익산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광우병처럼 가축과 사람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연구와 운영 인력은 불과 6명. 전북대 수의대의 교수진과 연구원들을 포함해도 당초 계획했던 250여 명은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연구시설을 모두 갖추는데 추가로 3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받은 예산은 지난해 24억 원과 올해 15억 원이 전부. 장비와 인력 모두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이유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시급한 거는 운영비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장비. 우여곡절 끝에 운영을 맡게 된 전북대는 당초 취지였던 국책연구소급에 걸맞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와 세계적 수준의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실질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국가 운영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치료 그리고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혈세로 만든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년에 개통 예정인 수서 KTX의 전라선 구간이 빠져 KTX 승객 수요를 반영한 운영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수서 KTX 철도 사업 면허증의 사업 구간은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만 명시됐을 뿐 전라선 구간은 포함되지 않아 전주, 남원, 여수 지역 주민들이 수서 KTX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수서 KTX 면허 발급 당시 전라선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코레일과 협의해 전라선 구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를 신설하는데 시의원들 간의 유치 경쟁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보건소 신설이 늦어질 정도라면 이건 경쟁이 아니라 민폐 수준이겠죠. 박진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보건소 신설은 2년 전부터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10개 후보지 가운데 솔레 청소년 수련원 부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시의원들 간 유치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다른 부지를 물색했고 현재는 우화동 홈플러스 인근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지에 대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공론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역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유로 지역구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후보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립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과 주차 여건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신축 부지가 선정되도록 공유지를 포함해서 검토 작업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야 할 덕진보건소. 시의원들의 낯뜨거운 지역구 챙기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덕진보건소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시도까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컨벤션 센터를 다른 곳에 건립하자는 발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은 전주시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컨벤션 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며 전라북도와 협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혁신도시, 법조타운과 가까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컨벤션 센터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계획한 대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와 쇼핑몰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도심공원 등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산 미군기지로 미국에서 치명적인 탄저균이 배송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군산 미군기지에 세균전에 대비한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미군기지 앞 시민단체 회원들이 생화학 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 방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미군이 군산기지에서 주한미국 통합위협인식 프로젝트, 즉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란 북한의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세균 샘플을 가져다 독소를 분석하는 실험으로 실험 대상은 치사율이 95%에 달하는 탄저균과 탄저균보다도 10만 배 이상 파괴력을 지닌 보툴리눔 A형 독소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군사 목적의 실험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저균을 실험을 하고 이러는 실험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에 있는 실험실 수준은 다 있겠죠, 어디나 다. 지난달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폐기됐습니다. 탄저균의 생사 여부를 떠나 탄저균을 택배로 배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생화학 무기까지 한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를 개정해서 이런 위험한 물자들이 더 이상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실의 존재마저도 베일에 쌓여있을 만큼 미군의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음 달에나 처리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 양상을 보면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고됐습니다.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 방문했고 김승환 교육감마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이 부실하게 편성됐다고 연이어 지적하며 입장 변화가 없는 김 교육감을 성토했습니다. 갈등을 조정 중재를 해야 되실 분이 소신이고 고집이고 철학이라는 언어로 포장돼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는 추경안을 부결시키고 대규모 학교 시설 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결의하며 도교육청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 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관과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안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 900억 원 규모의 추가 교육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도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추경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학기에 교육 환경 시설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달 정례회 때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의회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얼마나 봉합하느냐가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놓고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도의회 교육위와 도교육청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김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견인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35살 A씨가 숨졌으며 견인차 운전자 37살 김모 씨 등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어젯밤 8시 반쯤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는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22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현직 축협조합장이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도내 모 축협조합장 68살 김모 씨가 지난해 말 조합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합장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축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류가 6급수 수준으로 오염된 것은 해수 유통 없이는 새만금이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해수 유통을 위한 도지사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 농업용지 활용을 위한 담수화가 기본이라고 밝히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이상직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부 차관급 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료용 호밀의 수요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국산 종자가 없어 거의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수군이 호밀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채종 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은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고구 호밀의 채종 적지 선정 연구를 해왔는데 헥타당 3.5톤 이상의 호밀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채종 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무진장 축협과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호밀의 자체 생산 가능성과 생산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호밀 채종 시험 연구 결과 채종 적지로 판단되어 외국산 종자에 의존하던 것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은 송강사와 위봉포포 등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풍류학교 등 전통 문화가 활성화된 완주군 소양면 5성 한옥마을에 30억 원을 투자해 경관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한옥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마을 담장과 지붕을 개량하며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실개천 호안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전북 과학대학 학생들이 정읍시 칠보면 원반 마을에서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메르스 예방 수칙과 안전 교육을 비롯해서 치아 관리 등 치과 분야와 시력 체크, 돋보기 증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벌였습니다.
남원시 시내버스 노선이 20일부터 대폭 조정됩니다. 주요 노선 조정 내용으로는 코하로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 수지와 곡성 노선의 코하로 아파트 경유 운행, 금지 곡성 노선의 휴먼시아 경유 증해 운행, 운봉 방촌 방면 노선의 인월 연장 운행과 시간 조정 등입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예원당에서 단오 여름이 오는 소리 절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평택농악의 상쇠 고 최은창을 추억하는 무대가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북의 현대미술사를 정리해보는 전시회가 내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군산지역 음악동호회 뮤직포유가 모레 은파호수공원 내 뮤직포유 카페에서 토요음악회를 갖습니다. 베스트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JA 코리아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제18기 대학생 경제교육봉사단 전주지역 발대식을 갖습니다. 고창군이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임동창 풍리학교는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진행될 장구교실에 참가자를 신청받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제14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를 8월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이달 30일까지 제5회 혼불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장수 28도 등 28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